고맙습니다.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加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라이딩 스쿨 편에 이어서 야마하 알스데이라고 이제 서킷을 타는 프로그램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제에 있는 스피디움 호텔에서 전날 가서 잤어요. 서킷 타는 게 아침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전날 가서 자는 게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전날 가서 스피디움에서 잤고요. 거기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트랙이 쫙 보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시설은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인데 특이하게 이제 호텔 바로 앞에 로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R3를 주차를 하고 아침에 풀 장비를 해서 이제 서킷을 타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주황색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저거는 알스데이가 아닌 진짜 서킷에 참석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 세팅이 서킷에 맞게 뭐 미러도 떼져 있고 앞에 라이트 이런 것도 부서지면 서킷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랩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서킷에 들어갈 때는 바이크 풀 장비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위에 아래가 붙어있는 원피스 수트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을 착용을 해야 되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이크의 미러는 떼야 되고 앞에 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그게 깨져서 서킷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테이프로 랩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 뚜껑이 있는데 그것도 떨어져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를 해야 되고요. 요즘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프로 이런 걸 부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고리를 다 해서 그게 혹시 떨어지더라도 내 몸에 달려 있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크를 타고 이제 호텔에서부터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트랙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고 있습니다. 되게 이때 엄청 설렜었어요. 왜냐하면 매뉴얼 바이크 쿼터를 한 1000km 정도밖에 안 탔을 때이고 아직 익숙치가 않은데 서킷을 탄다? 이런 되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반면 떨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사실 이때 갈 때 그래도 내가 쿼터는 1000km밖에 안 탔지만 뭐 스쿠터나 이런 것도 되게 오랜 경험을 탔었고 라이딩 스쿨도 배웠고 이러니까 꽤 잘 타겠지? 나름 랩타임 시간도 잘 나오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기쁘게 가는 중이었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주유소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다 여기서 타다 보니까 주유소가 가까이 있고 고급류도 당연히 팝니다. 저는 차를 탈 때 고급류를 넣지 않다 보니까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은 꼭 고급류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급류가 서울권에만 많이 있고 시내로 나가거나 드라이브를 나갈 때 잘 없다 보니까, 특히 바이크들은 연료 탱크가 작다 보니까 고급류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투어를 해보니까. 근데 여기는 뭐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서킷 경기장이다 보니까 고급류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었고요. 방금 보신 터널을 지나면 이렇게 오른쪽에 서킷이 나옵니다. 여기는 서킷 레인은 아니고요. 여기가 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각가지 정비를 한 다음에 저 앞에 14, 15 이렇게 번호가 보이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서킷으로 바로 이어지는 서킷 직전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 프로그램 시간에 서킷으로 쭉 나가서 세션을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야마하 알스데이를 참여를 해서 이렇게 야마하 참가자들이랑 같이 모였고 A03번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킷 알스데이에도 여러 명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다 다르고 바이크의 성능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실력과 비슷한 바이크들, 뭐 300cc끼리 아니면 1000cc끼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A조와 B조로 나눠서 세션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웰컴 데스크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딘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저 피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화장실이 쭉 있었습니다. 왜요? 잠깐 만져드릴게요. 네. 뭔데요? 되죠? 왜? 이거 보시면은
반사판이 네. 지금 브레이크 호스랑 붙어 있어요. 아, 네네네. 쇼바가 위아래로 눌리면 얘가 부비부비 돼서 나중에 찢어져요. 아, 네네. 이걸 약간 휘어놔야 돼요. 아, 네네네. 보시면 여기 지금 다 있고. 네네네. 만져드릴게요. 네네. 아, 그렇게? 네, 잠깐 꼽으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러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거 옆에 만난 분이었어요. 근데 신차다 보니까 이거 좀 반사판 좀 바꿔야겠는데 이거 호스 찢어져요. 이렇게 막 도움을 주셨으면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너무 감사히 도움을 받았고 풀로 주유를 하는 게 좋다 보니까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같이 주유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 달리는 거 아니고요. 이제 혹시 지루할까봐 좀 빠르게 감기를 한 거니까 잘 봐주시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좀 어렵더라고요. 잘 라인이 있기는 한데 뭐 일로 가는 길도 있고 절로 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지인이랑 다른 코스로 해서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처럼 이제 곧 서킷을 탈 분들이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라이딩 스쿨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바이크가 안녕하세요. 라이딩 스쿨에서 만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때 라이딩 스쿨에서 보신 분 아니냐, 여기도 오셨냐 해서 아 맞다 반갑습니다. 이런 막 진짜 좋은 이야기도 잘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주유소 사장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자동차를 먼저 타고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주유구 근처에 정지를 해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뚜껑도 바로 딱 열어야. 근데 오토바이는 안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나요? 멀리 대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이 친구는 주유기 가까이 딱 주차를 하고 캡도 딱 열고 바로 카드 준비하고 있네. 아주 좋은 친구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피트로 들어갔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스데이 야마하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보니까 의자를 깔아놔 주셨고, 앞에 보이는 바이크는 이제 야마 서킷을 돌 때 저희를 인솔해 주실 선수분들, 뭐 모토GP 선수, 국내 선수 뭐 이런 분들이 타실 바이크입니다. 저희 피트를 이렇게 쓰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지금 여기가 피트에서 서킷으로 나가는 출발하는 도로입니다. 바로 서킷은 아니고요. 저 펜스 건너편이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킷으로 나가면 막 달리는 차들이랑 부딪힐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에서 천천히 앞으로 달려 나간 다음에 저 앞에 보면 신호가 있거든요. 그게 파란불이 켜졌을 때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서킷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했던 선수분들이 타실 바이크인데, 저는 사실 제 바이크 조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당연히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들어서 스탠드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후진으로 빼시고 안에 바이크를 다루는 솜씨가 너무 엄청 나신 거예요. 대단하다,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 찍었고, 차량도 되게 좋은 거죠. 막 언덕 차량 이렇게 확 리프트 내리고 올리다 많이 넘어지는데 저런 거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팀은 아니고요. 옆 팀에서 먼저 세션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옆 팀 세션을 먼저 나가는 분들이었었습니다. 막 다양한 바이크를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멋있었습니다. 소리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건 결코 레이스가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또 교육이라는 그런 딱딱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 RCD를 타실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는 환경 하에서 이런 서킷이라는 이 놀이터를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한 것이니까, 오늘 하루 6세션 저희가 준비해 놓았는데 안전사고 없이 저희들 통제 잘 따라 주셔가지고 끝난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앞에서 선도해 주실 프로 라이더 분들이고, 각자 이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만, 이쪽은 일본 야마하 본사에 뛰어 나오신 프로 레이서, 젊으셨을 때는 그 지금의 모토GP 250cc 클래스에서 유럽에서 뛰신 분이고 전 일본 챔피언이기도 하십니다. 이분 카토 선생님이고, 여기 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활약하시는 그 현역 선수분들. 오늘 취지는 최대한 안전하게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주행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조금 배운다 생각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안전에 유의를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타시면서 많이들 여기 선수분들과 일본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많이 배우고 가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本日
は壮行会の先導をさせてもらいます加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今日はね天気も良くて気温も低いのですごく走るのでね楽しいと思います。で、皆さんが楽しめるように、ね、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これに対して今度はね目いっぱい後ろ下がります。私の体重のほとんどが後ろタイヤの方に乗ります。これによってね後ろタイヤに私の体重でタイヤを路面に押さえつけてる力が働きます。押さえつけるということはねそれだけタイヤのリアタイヤのグリップ力が増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저희 앞팀이 트랙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주행 같은 경우에는 서킷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천천히 도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맨 앞에 가시는 분이 이제 선수분들이어서 선수분들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이런 걸 좀 배워가면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떨리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곧 저렇게 타겠구나. 이 정도 속도면 따라갈 만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왼쪽 엄청나게 뒤쳐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우측이요? 맨 앞에요? 여기? 운이 좋게 제 바로 앞에 선수분이 계셨어요. 그게 좋은 이유가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선수가 있으면 그 라인을 따라가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제 앞에 여러 사람이 껴있다 보면 물론 모두가 그 선수분의 라인을 따라가겠지만 다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흐트러진 라인을 앞 사람을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선수분이 있으면 제대로 된 라인을 최대한 잘 따라갈 수 있어서 큰 배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마하에서 하는 알스데이라 이제 규정이 좀 완화가 돼서 뭐 원피스나 큰 장갑 이런 걸 안 껴도 있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분들이 뭐 등 보호대는 잘 했는지 장갑은 잘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보내주십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신호등이고요. 이렇게 타고 나가면 여기까지는 아직 트랙은 아니에요. 이 쪽을 따라 나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가드레일이 없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다 왼쪽을 보고 없으면 출발을 할 텐데 거기서부터가 진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다 왼쪽 보시죠?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달려 나갑니다. 지금 막 이때 제가 저 RPM으로 서킷을 돌아야지 생각을 하고 막 50km, 60km인데도 되게 고단을 놓고 달렸어요. RPM이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무리가 안 가게 하려고. 근데 막상 타고 나서 보니까 그 고RPM 쓰면서 저단으로도 막 좀 달려볼 걸, 그럼 더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서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에 60km인데 RPM은 한 3000에서 400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타고 오히려 고RPM으로 한 7, 8000, 9000, 만까지 달렸으면 훨씬 더 재밌고 잘 따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엄청 뒤처지거든요. 근데 그 뒤처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저 RPM을 유지하다 보면 이제 코너를 타고 나와서 가속을 해야 되는 구간에 가속이 늦게 붙거든요. 근데 고 RPM을 유지를 하면 어쨌든 그럴 때 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나 되게 라인 잘 따라가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세션이라 라인 배우려고 선수분이 천천히 가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잘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그 연예 인플루언서 덱스씨가 이제 두카티로 경기를 했던 인제 스피디움이고요. 광박 고프로로 찍다 보니까 커브가 뭐 엄청 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도에서 보기 힘든 엄청난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안전이 잘 지켜줘야 되니까 조심조심 운전을 했었고요. 저 연석을 밟고 이 빨간색 흰색 있는 게 연석이라고 하거든요. 튕겨 나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타본 적 없을 때는 경기에서 봤을 때 아니 저거 연석 밟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연석 좀 밟더라도 더 안쪽으로 도는 게 좋지 않나?
왜 연석 위에서 저렇게 컨트롤을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아스팔트 위에서는 타이어의 그립력이 쫙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지도 않고, 물론 미끄러지긴 하겠지만 미끄러지는 게 덜하고 잘 달릴 수 있거든요. 연석이 올라가는 순간 바이크가 엄청 휘청거리고 되게 미끄러질 것 같고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석 안으로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트랙을 타고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코스인데 내려막길입니다. 내려막길에서 코스를 돌고 다시 깊은 코스를 이렇게 쭉 돌아주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돌면 이제 헤어핀이라고 하는데 완전 극심한 유턴을 이제 헤어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극심한 유턴이 나오고요.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뒤에 분들이 저를 막 추월을 하세요. 그러면서 엄청 빠르게 추월하니까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하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막 딴 사람들은 막 다리도 막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엄청 숙여가지고 막 타거든요. 물론 고속으로 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선수분들은 당연히 전문가다 보니까 뭐 다리도 안 내밀고 막 허리도 숙일 필요도 없이 그냥 정자세로 가는데도 그 모두보다 엄청 빠르게 잘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이제 저 달리는 거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저도 발인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고 피드백 주실 분들 많이 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한 150km, 160km 정도까지 달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지? 했는데 거리가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딱 스로틀을 확 당겼을 때 내 오토바이도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야 저기서 고속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쿼터급이다 보니까 딱 달리는 구간이 나와서 바로 풀스로틀을 당겨도 150, 160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을 타시는 분들은 똑같이 풀스로틀을 당기면 저보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빨리 가속이 되니까 200, 220까지도 저기서 찍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옆에서 지나가는 거 보면 진짜 쌩쌩 지나가요. 저도 150으로 달려니까 누구한테 추월당하지 않겠지 했는데 150인데도 그냥 옆에서 총알같이 확 지나갑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리는 걸 한번 좀 보시고, 네, 당연히 뭐 엄청난 초보니까 엄청나게 피드백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로 피드백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거 말고. 네, 여기서 비상등을 켰는데요. 이제 피트로 들어간다 라는 사인을 비상등을 켜줍니다. 그럼 뒤에 분도 보고 우리가 다 돌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선수분들은 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션 왼쪽으로 해서 들어가시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아까 피트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이 주차장을 통해서 저희 피트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두 세션, 그러니까 두 팀씩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팀이 저 앞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선수분이 갔던 그 길로 저희가 들어가 버리면은 오토바이가 여러 대니까 다음 세션 출발해야 되는 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피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곧 나올 텐데 앞에 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에서 친절하게 일로 와라 저로 와라도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길을 잃지 않고 되게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저희의 세션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한 세션당 한 20분 정도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되게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깁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서킷에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색적이었던 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 같이 한 바퀴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한 바이크 40, 50대, 5, 60대가 한 번에 서킷을 돌아요. 물론 달리지는 않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比較的ね大きなコーナーであれば順番にいきなりここから
出口を見る、これちょっと大きなコーナーには無理ですけども、自分が行きたいところ、あそこに行きたい、あそこに行きたい、だんだん目線をね、先に送っていって常に横に向いていきます。 도시락이 나오고요. 포트는 그게 아마 간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락 받으면은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여기까지가 저의 서킷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인터뷰도 했어요. 좀 재밌었습니다. 내 실력이 무슨 인터뷰일까 했는데 오히려 발인이들이,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마를 경험을 하고 어땠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고요. 탔던 선생님 바로 뒤에서 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알림을 받았고요, 야마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원래 지난주에 라이딩 스쿨을 먼저 갔었어요. 그거 하고, 그죠? 네. 그거 하고 알스데이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라이딩 스쿨 처음 받으셨어요? 스쿨은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공도에서도 나름 연습을 해보면서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지식만 갖고 하던 거라 왔다 보니까 직접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여쭤본 거 바로 시행해보고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킷을 또 처음 타보시고 서킷도 처음이었어요. 타고 소감이 어떤가요?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여전히 걱정되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해서 더 좀 조심해서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오전에 탔을 때하고 오후에 탔을 때하고 확실히 다르고요. 오전에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 탔다고 실력이 확 늘진 않겠지만 긴장감은 좀 덜해지니까 그래도 오전보다 좀 편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탔을 때 뒤쪽에서 바로 타시던데 네. 보면서 타면서 배우는 게 좀 있나요? 네. 왜냐면 처음 탈 때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라인이 이제 제 멋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오히려 더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선생님만 따라가니까 물론 따라가기 쉽진 않았지만 할 때 훨씬 더 내가 타던 거랑 훨씬 다르구나 쉽게 라인이 그려지는 걸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스킬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R3는 어떻게 샀어요? 좀 수소문을 했습니다.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야마 R3다 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야마 R3 사야지 이러고 그냥 샵을 갔던 것 같아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한 3달 됐습니다. 별로 안 되셨네? 네, 이제 1000km 탔어요. 라이딩 스쿨 편에서 대전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인제까지 가가지고 그냥 돌아오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먹기도 해야 되니까 도시락을 주시긴 하겠고 저녁이라든지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추천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긴데요, 고향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순두부를 팝니다. 이렇게 막 미슐랭은 아닌데 이런 블루리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걸려있고 순두부만 파는 곳인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산속에. 그래서 헬멧에 막 벌레, 가죽 자켓에 벌레 투성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난 순두부찌개를 생각했는데 좀 다르네? 했는데 간장을 좀 푹 올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호텔에 도착한 영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했던 호텔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주차를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일찍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호텔 로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킷 호텔답게 오른쪽에 막 바이크, 자동차 그림이 있고 무인 GS25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맥주나 한 캔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GS25에서 맥주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맥주를 사면 되는지. 특이하게 인제 서킷 와인도 이렇게 파셨었고요. 갖가지 기념품들도 팝니다. 그리고 서킷을 들어가야 되니까 가죽 자켓을 입고 밤에 라이딩을 하면서 치일 수 있는 반짝이 좀 달았습니다. 이게 인제 스피디움 호텔이고요. 엄청 깔끔합니다. 대전에서 갔던 모텔보다는 훨씬 좋죠. 가격도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평일날 갔었는데 9만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다 있고요. 인제 스피디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사도 해주고, 뭐 커피포트, 티 이렇게 있고, 옷걸이도 있고, 그냥 비즈니스 호텔 같은 사이즈였었어요.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뭐 커피 믹스, 티도 있고, 냉장고 이렇게 자그맣게 있는데 이런 냉장고 성능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청 시원하게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침대도 깔끔하고, 뭐 전화 있어서 룸서비스도 가능하고, 여기가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뷰인데요, 밤이라서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PT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호텔에 옵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스카이 라운지, 뭐 다양한 액티비티 등등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땐 운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뭐 가족들이랑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더라도 여유 있게 가면 저런 거 알아보고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라고 보러 갔는데 이때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다 라스트 오더 끝나고 문을 닫아 놨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객실 슬리퍼, 가운으로 입장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런 호텔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저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막 진짜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데에서도,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도 저런 거 이제 안 막는 추세인데, 인제계 호텔이 저런 걸 막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텔 내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막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했었던 차들도 있대요. 네, 그리고 여기가 호텔 로비입니다. 여기에도 포르쉐 DMG 몰이 라고 해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요. 설명이 막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래요. 이게 호텔 앞 주차장. 저렇게 진짜 서킷을 타시는 분들은 아예 끌고 오시더라고요. 리조트 빌딩이 있고 호텔 빌딩이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호텔 빌딩이었고, 리조트 빌딩에 가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술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제 스피디움을 잘 즐기고 왔고요. 저는 첫 서킷이었었습니다. 뭐 알스데이로 참석을 해서 엄청나게 달리거나 막 경쟁을 하면서 탄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접할 때 충분한 경험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력도 좀 키우고 하면 뭐 트랙데이나 아이스데이 뿐만 아니라 장비 다 착용하고 해서 진짜 서킷을 나가서 경주도 해보고 이러고 싶고요. 뭐 트랙데이나 뭐 아이스데이 이런 게 다시 열리면 꼭 참여를 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실 텐데요. 모두 뭐 안전하게 무사히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뷰입니다. 모델입니다. 타이머즈 투어. 이거네요. 촬영합니다. 30만 준비가 돼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한양감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